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이미 들으셨죠? 예,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에 2120포인트를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가장 높았던 포인트는 2121.06인데요. 지금은 2116.75로 소폭 내려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 초반엔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세 주체가 사자하는 분위기였었는데요. 기관이 일단 현물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앞서서 이미 외국인들이 선물은 팔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프로그램 쪽에 발목을 잡는 양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2,500억 정도로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는 점도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삼성전자는 장중에 100만 원을 가기도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99만 8천 원 조금 조용합니다. 화학주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지금 설은 다가오고 일단 팔고 갈까 들고 갈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한번 활용해 보시죠.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돈 안 드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상담 시원스럽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자는 받도록 하겠고요. 내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상담을 좀 확실하게 1대1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래쪽에 저희 전문가 방송 홈페이지 샘플러스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고요. 전화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번호 참조하시죠. 자, 이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볼까요?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사상 최고가 경신 이후에 지금은 2100선 안착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장 초반 굉장히 큰 강세를 보였다가 또 장중에는 마이너스권으로 갔다가 다시 7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117포인트, 0.33%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장중에 변동성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4,000계약 이상 매수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물은 2,600억 원 이상 출회되었고, 이에 따라서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매수세를 보였던 기관이 지금 1,300억 원 매도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2,370억,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모습, 그러니까 1월 13일 이후 가장 큰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시장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이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자, 외국인들 결국 3거래를 연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떠나는 거 아닌가 걱정했던 외국인이 어제 모처럼 만에 1,000억 이상 사더니 이 시각 현재는 2,300억 이상이나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쭉 사줄까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 측면 그리고 그 연속성 측면에 있어가지고 작년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긴축 이슈가 좀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런 긴축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이머징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외국인의 매수 강도 둔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자체에 있어가지고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매수 강도가 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전반적인 업종,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는 매도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소수 업종이나 소수 종목군에는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수출주에 있어서 강력한 매수세를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약화되더라도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속에 꾸준한 유입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외국인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매수 강도는 조금 떨어지면서 살 수 있어도 선별적으로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신데, 네. 오늘 화학주가 신고가 내고 있는 것도 외국인들의 힘이 역시 작용한 것인지요?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좀 최근 증시 흐름의 특징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수 중에서도 334개 종목이 상승하는 데 반해 461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여전히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모습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매수 1위 업종이 화학 업종이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에 있어서 화학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업종, 서비스업종이 외국인 매수 1, 2위 업종이고 특히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까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늘 강세가 이런 수급적인 흐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수출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업종과 서비스업종 같은 경우는 정유주가 유가 상승에 힘입어 정유주의 실적 개선세, 그리고 최근 기금 공제가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업종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전반적인 업종 흐름을 본다면 수출주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시장이 출렁임에 있어서도 빠른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어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적극적인 매매 전략보다는 변동성을 활용한 저점 매수 전략을 좀 필요로 하긴 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상으로는 너무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전략까지 한번 함께 세워봤네요.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네요. 현대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3조 2천억, 전년 동기비는 한 44%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현대차 오늘 오전장에 눈치 보면서 조금 보합권, 약보합권이었었는데 좀 전에는 20만 원까지 터치를 하고 지금 19만 9천 원, 8,500원 정도로 수급폭은 올라와 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각 현재 뭐가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지금부터는 이슈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까지 만드는데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팔면서 좋다 말았네요. 네, 조금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죠. 2121포인트 찍고서 좀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 쪽에서 보면 외국인 쪽 수급이 이제 완전히 긍정적으로 변했네요. 2,300억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300억 가까이 사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관이 좀 매도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또 2,100포인트 위에서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투신권 매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연기금 매수세가 많이 약해졌고요. 또 국가 지자체는 또 매도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00포인트 위에서는 또 국내 매수세가 약화되는 점이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생상품 쪽에서도 외국인이 또 단기 트레이딩이 또 매도로 나오고 있고요. 어제 기준으로 매도 누적 잔고가 한 800계약 정도로 줄어들었었는데 오늘 다시 늘려나가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잔고가 이제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었는데 다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시장도 같이 밀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보면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왔고요. 또 중국 개장이 되면서 긴축 소식이 나오는 시점하고 비슷하게 또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해 증시 같은 경우 지금은 1%대 상승으로 반전을 했죠. 오늘 오전에 그 상해 증시가 어제 올랐었던 그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그런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1% 상승으로 반전하는 그런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하락은 반영을 했는데 이 반전되는 모습에서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어제 이 시각 현재 김영진 부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조금만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 지수대가 2115포인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좀 많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2118포인트고, 아까 2120도 넘어섰었습니다. 이제는 저항선을 오히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정도까지만 올라와도 감지덕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2115나 6포인트 이 정도 선에서 끝나도 이제부터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기가 좀 힘든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기술적으로 저항선이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표를 보면서 현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를 보면은요, 지금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분홍색 선으로 그어놨는데요. 저게 12월에 계속 되었었던 그 상승 추세의 지지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승 추세선의 하단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12월 이후에 계속 상승 기간 동안에 지지력을 발휘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위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추세를 완전히 복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고, 거기가 2115포인트 현재 위치에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되는 그런 위치인데요. 2115포인트는 삼선 전환도의 또 양전환 포인트였고요. 근데 이제는 저게 지지선이었기 때문에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위에 좀 빨간색 얇은 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게 2120.23포인트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하향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상향 추세라고 한다면 저항력이 좀 약할 텐데요. 이게 하향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212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 추세선 위로 올라가면은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제는 그거보다 좀 기울기가 좀 낮은 추세를 형성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일단 2115포인트 위에서 끝나길 좀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등락 과정 속에서 이제 기존 추세선으로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이제 등락을 하면서 저거보다 좀 얕은, 좀 기울기가 낮은 그런 상승 추세를 보인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어떤 경우나 이제 위로 올라서나 아니면 새로운 추세를 만드나 좀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은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 저항선은 2120포인트에 있다는 점 좀 감안을 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수는 2120선 정도에서 저항을 받지만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 날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지수의 사상 최고가를 누가 만들고 있는가, 어떤 업종이 이끌고 있는가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100만 원 찍었다고 하지만 지금 좀 조용한데, 화학주가 오늘 신고가 S-오일이 지금 13% 가까이나 오르네요. 네, S-오일이 좀 끌고 나가고 있고 화학업종이 유독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한 업종들 이 등락률로 놓고 보면은요, 화학하고 서비스 또 운수장비, 유통 뭐 이런 건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요. 최근 하락을 보였었던 그 조정 시에 가장 많이 내리는 업종을 따져보면 건설기계, 운수장비 이쪽이 또 많이 내렸었습니다. 이번 주 상승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번 주 상승에서 가장 탄력이 좋은 업종을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또 운수장비, 화학, 건설인데요. 이 건설이나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반작용이다, 되돌림 시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학업종의 상승에 좀 유독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이유가, 이 지수는 지금 되돌림이 아니라 업종 지수가 사상 최고로 신고가를 또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목이 아니라 업종 자체가 사상 최고치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업황 호전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산업 사이클 측면에서 올해 가장 유망한 업종이 이제 호황으로 들어서는 그 화학업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그 S-오일이 오늘 실적 발표도 했죠. 뭐 10%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뭐 또 사상 최고가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또 향후 전망까지도 긍정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 화학 업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이 S-오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신고가 종목들 또 뭐가 있나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거래소에서 한 30개 정도의 종목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이 S-오일이나 GS나 SK나 호남석유, 한화케미칼, 성원산업, OCI까지요. 대부분의 종목이 이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 화학 업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삼성화재, 현대제철, GS건설 이런 종목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화학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거의 뭐 무더기로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이게 이번에만 그랬는가 하면은 이들 종목들 보면은요, 항상 이 신고가 뽑을 때마다 나타났었던 그 종목들이고요. 다들 보시면은 항상 봤었던 그 종목들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텐데요. 결국 지수 신고가 낼 때마다 이들 종목 중에서 또 순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또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SK나 이제 GS 같은 경우는 사실 구분을 따져보면 서비스 업종으로 속하기 때문에 화학 업종에 업황하고 거의 뭐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구분상으로는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서 이 서비스 업종의 강세를 또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종목들 놓고 보면은요, 이제 물론 오늘 신고가에서 한 5% 정도 근접한 종목은 뽑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종목들 포함해서 이 지수 조정이 만약에 또 향후에 나타날 경우에 어떠한 쪽으로 기회를 잡을지,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 답 중에 하나가 화학주라면요, 2020선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테니까 조정받으면 신규로 한번 화학주 기회 온다면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설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개인들은 보니까 화학주 바짝 오르는 이 시점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은 지수도 조정이 아니고요. 오늘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예, 접근에 있어서는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 시장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도 비슷하고요. 실적 시즌의 절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려고 했었던 그 현대차가 지금 실적 발표를 했고요. 또 뭐 사상 최고치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제 내일은 삼성전자가 정규 실적 발표가 또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미국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이 좀 호재성 재료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한국 시장 쪽에서는 뭐 간접적으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자체적으로 기업 실적에 의해서 뭐 긍정적 모멘텀이 나타났었다. 이거는 사실 오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화학업종에서 이 실적 시즌에 좋은 마무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오는 이 기업 실적하고 이 주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게 이 기업 실적 내용에서 좀 세부적으로 지나간 실적보다 이 향후 업황이나 이 전망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더 업황이 좋아진다. 결국 이번이 나빠도 향후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그럴 종목들이 많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에 대한 그 코멘트들을 좀 유심 있게 좀 잘 살펴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타이밍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기술적으로 지수 상승 그 저항선에 근접했다는 점 좀 감안을 한다면은요. 이제부터는 하루하루 이 변동성뿐만이 아니고요. 장중의 변동성도 오늘처럼 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지수대에 진입했다는 점에서요. 이제부터는 시장 접근 때 좀 따라가는 그런 매수세가 아니라 이 반락이나 아니면 조정 시에 매수하는 그 완급 조절은 항상 필요한 그런 시점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치를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오늘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작년에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는데도 장사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오늘 주가는 별로입니다. 내일 그야말로 삼성전자 진짜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삼성전자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이 좋으면 내일 IT주들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뭐 대한항공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이 4분기에 좀 일시적으로 안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4분기 때문에 좀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대한항공도 또 향후 전망이 아주 좋게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세를 보일 수 있을 때 그때가 매수 시점으로 한번 이용해 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또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나오면서 또 조정세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좀 매수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김영진 부장과 함께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들어갑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 곳이고요. 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수 시점, 비중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로부터 방송을 통해 시원한 해답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이제는 수급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양정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불러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돌아오니까 또 기관이 슬쩍 발을 빼는데 기관은 2100선 위에서 잘 안 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2,500억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관들 고점 매도라는 원칙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투신권에서의 매도가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의 그 적극적인 매수세가 우리 증시를 최고치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의 이 강세 그러한 부분이 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한다 이러면은 오늘은 그 전반적으로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
보합권에서의 등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그 한번 순환매 성격의 그 바통을 이어받는 지주사들과 에너지 화학 그리고 중공업 조선주들의 강세 흐름으로 우리 증시가 또 한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 순매수 확대가 지수를 이제 상당히 좀 견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다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안도의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인들 여전히 일부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에 국한된 그러한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소외되는 그러한 이제 종목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화학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0억 가량의 화학업종으로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요. 이 외에도 이제 전기전자 업종 350억 순매수 그리고 서비스 업종으로 550억의 또 순매수 그리고 이 운수 장비 쪽으로 260억의 흐름 그리고 철강 금속 쪽으로도 100억대의 순매수 흐름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하는 업종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몇몇 업종만 이제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철강 금속 쪽과 이제 그리고 화학 업종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 이런 쪽으로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적인 분위기는 종목적으로 기관들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업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S오일과 GS건설, 하나케미칼, GS, 우리금융 등으로 순매수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장중 최고가가 이제 102만 2천 원을 달성을 했던 삼성전자로의 4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좀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과 S오일로도의 그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S오일 같은 경우는 장중 12%까지의 상승 흐름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 LG, GS, SK이노베이션, 현대제철과 한진해운 등을 순매수하는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들은 GS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S오일이고 기관은 GS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GS 역시 정유주 상황으로 해서 이제 6%대의 장중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도 GS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앞서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지수는 사상 최고치고요. 앞으로 상승 탄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전제로 했을 때 변동성이 오늘도 보시면 참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오히려 눌리면서 하고 그런 전략을 좀 펴보자라는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동의하시는지 마감 전략 종합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러한 부분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대한항공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죠. 좋은 상황에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오전 시황까지만 하더라도 장중 최저치가 이제 2.2%의 하락률을 보이는 그러한 이제 부진한 장대 음봉의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이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현재 700원까지 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 자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은 이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의 장대 음봉, 이익 실현에 대한 이 물량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격 자체가 왜곡되는 그러한 현상에서는 지지 기반을 확보한 그러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의 날이다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자동차주들이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던 부분이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지주사와 이제 정유사들의 날이다라고 할 만큼 이러한 정유주들의 강세가 이제 상당히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거, 공통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실적 발표 당일 전 하루 전날에 이제 강한 탄력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발표 당일날 흔들렸다가 재차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개념에서의 아까 대한항공과 같은 그러한 이제 흐름이 나타날 때는 충분히 접근 전략을 펼쳐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전기전자 쪽, 화학 쪽, 건설 그리고 서비스 업종과 운수 장비, 보험, 증권업 쪽으로는 계속해서 순환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이러한 업종들이 어느 한쪽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에 핵심 대장주 성격으로 붙어 나가는 것이 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에 찝어서 한 종목만 찝어서 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고가의 대형주라고 할지라도 10%대 그리고 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붙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으로의 관심 계속해서 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수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금융 쪽 특히 이제 증권이라든가 보험 쪽으로 어느 정도 또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내일 정도의 외국인 기관 순매수 강화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을 때는 한번 추격 매수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감 전략도 한번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는지 오늘 또 화려한 수익을 자랑하는 종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면 함께 먼저 보시죠. 자, 오늘 화려한 종목 SO일이 이미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1월 11일 날 편입이 됐었군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18.9%시고요. GS 역시나 거의 만만치 않은 수익률 17.8%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SO일은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도 오늘 지금 남음인데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하시겠다는 의견을 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가 이제 SO일 같은 경우는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1분기까지의 그 실적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가 제가 제시를 해드린 11만 원에서 1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상향을 한 12만 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GS 같은 경우도 이제 목표가가 제가 제시를 해드린 게 8만 5천 원 정도 수준인데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정유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에서 SO일 12만 원 그리고 이 GS까지 다 같이 상승을 한다 이러면 GS의 목표가 8만 5천 원까지 충분히 달성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SO일은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원래 보셨었는데 오늘 돌파하는 날 12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학주가 신고가를 내는 날 최일종 팀장님은 오늘의 관심주로 뭘 얘기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이제 뭐 동부화재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뭐 상승 탄력적인 측면에서 이제 수급이 받쳐주는 같은 업종의 그 핵심 대장 업종이 이제 현대해상이죠. 오늘 1,400원 상승에 5%가 이제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부화재 쪽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좀 받침이 조금 덜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대해상을 통해서 하나의 암시적인 추론을 해봤을 때 조만간 한 번은 보험주 쪽으로 이 순환매 성격의 강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부화재의 그 핵심 내용 자체는 뭐 대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은 그렇게 부진한 상황입니다만은 일단은 뭐 오늘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소폭 들어온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향후 내일부터 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계속해서 순매수로 전환이 될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그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순환매 성격상 접근 전략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황적인 측면에서 최근 폭설이 많이 왔고요. 길이 노면이 상당히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 건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험 청구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3월 결산범위라고 할 수 있는 당사 지금 3분기 실적이 이제 뭐 실적 예상치가 어느 정도 좀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4분기라고 할 수 있는 1, 2, 3월 달까지의 그 실적 이러한 부분이 점차 이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주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손해율 쪽의 개선 효과가 점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개선이 되는 걸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물가의 상승이죠. 물가가 일정
수준 오른다 이러면은 이제 그 정부에서 컨트롤 가능한 수준까지 된다 이러면은 뭐 금리 인상까지는 이어지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컨트롤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뭐 이 그 금리 인상 카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 성격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화재보험주에 대한 수혜 성격이 어느 정도 순환매 차원에서 한번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가격적인 측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21선에서의 그 견조한 지지 기반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는 45,000원에서 지금 현재가 45,850원까지의 이 매수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 주가는 일단 뭐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57,100원이 전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5,000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0원 정도가 1차적으로 이제 그 목표가가 될 것이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종목 외에 다른 업종이나 종목이 강세를 보인다 이러면은 좀 빨리 이렇게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44,0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하실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도 사고 순환매 성격상 다음번은 아마 이쪽이지 않겠느냐. 보험주 가운데 오늘은 동부화재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스피디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을 저희가 지금부터 해드립니다. 돈 안 드는 문자 한 통으로 내 종목에 대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풀어줄 두 분의 전문가 모셔왔는데요.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에서 최희승 대리 나와주셨고 제 오른편은 또 홍혜진 전문가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코스피는 2115.32, 코스닥도 528선 정도에 있네요. 외국인이 오늘 일단 현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버텨주는 것도 같은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날이네요. 근데 네. 또 설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정리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큰 명절 추석이랑 구정 전에 대부분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역사적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보다 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그 1월 초의 그런 우려도 사실 뭐 어떤 조정다운 조정을 한 푼도 이제 보이는 모습이 없었고, 네. 뭐 지난주 금요일은 뭐 낙폭이 30포인트 이상 빠지면서 좀 크게 나왔지만은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이제 만회를 해주면서 강한 시장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번 주 들어서 화요일부터 다시 순매수로 전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그 매수 차익 잔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었는데 8조 2천억 수준에서 지금 다시 매수 차익 잔고도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좀 줄는 모습이지만 좀 선물 시장에서 크게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그런 리스크를 제외하고는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이 25일부터 다시 한번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들어왔던 그런 업종들을 보면은 일단 전기전자 쪽과 자동차, 그리고 이제 일부 뭐 게임주나 뭐 이제 대한항공 같은 항공 여행주들 좀 들어오는 거 외에는 사실 뭐 전기전자 쪽에 상당히 강하게 좀 그 종목이 굉장히 슬림화돼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뭐 업황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업황도 상당히 좀 바닥론에 있는 부분이고, 아마 구정이 끝나는 2월 초 중순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전기전자 쪽에 좀 더 강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IT 쪽은 계속해서 유망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 언뜻 질문을 약간은 다르게 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IT주 유망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설 전에 좀 팔고 갈까? 아니면 지수도 사상 최고치인데 파는 거 좀 무리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 관점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동일한 전략을 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현금 비중에 따라 좀 전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본다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좀 시장을 받쳐주는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 볼 때는 앞으로 시장은 추가적인 뭐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저는 박스권의 흐름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2050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동안에 지금 외국인의 좀 이탈이 있었지만 곧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회복을 해주는 흐름을 봤을 때 205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한 박스권의 장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굳이 그 설날 전에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 주식 비중이 100%신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조정에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확인했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뿐이지 일단은 뭐 기조적으로 매도를 하고 일단은 뭐 매도를 하시는 대응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은 전기전자, 미국발 지금 경기 회복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러한 측면에 좀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좀 전기전자나 금리 인상, 현재 뭐 보험주 쪽 삼성생명이라든지 그 손해보험사들 아직까지도 좀 강력하게 상승이 있지 못했던 부분을 좀 순환매 차원에서도 고려해 보신다면 그런 쪽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실적 그 전망으로 봤을 때 실제 전망이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업종이 좀 자동차 업종 세 가지 업종에 주목을 해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IT, 자동차 그리고 순환매성으로 다음번에 매기를 받을 것 같은 금융 쪽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다시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설 앞두고 왜 팔 것까지는 없다라고 했는데 공격적으로 살 것까지도 없나요? 사상 최고가인데요. 물론 더 갈 것도 같아요. 네, 일단 어쨌든 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사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어떤 신세계에 와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인데요. 그와 반면에 또 앞으로 와보지 못한 부분들이 때문에 사실 공포 국면도 같이 이제 공포 심리도 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상승할 때는 항상 뭐 불안 심리와 공포를 함께 가져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이 6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서 뭐 사상 최고가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뭐, 단 일주일이라도, 지난번 뭐, 짧은 조정이었는데, 일주일 정도 조정 이후에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도 조금씩 수익을 또 발생시키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길목 지키기 매매를 좀 한번 해보자. 따라서 단 이틀이든 3일이든 좀 빠진 이후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구정 전에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 매수를 따라갈 필요보다는 조금 눌림목 발생 시까지 좀 길목 지키기 매매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종목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갑니다. 6208님의 종목 남해화학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18,800원에 사셨고 30% 정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가는 17,400원이니까 손해를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냐면요.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뭐 남해화학 지금 18,800원에 30% 비중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농번기가 아닌 이제 좀 약간 비수기에 좀 접어든 그런 모습이고 화학 비료 쪽이랑 뭐 이제 정유 관련 이제 화학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주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주봉을 지금 잠깐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고점이 점차 좀 낮아지면서, 최근 들어서 뭐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역시나 뭐 다른 이와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상승한 이후에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좀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에서 일단 단기적인 접근은 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8,800원이면 약간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일봉으로 좀 볼 텐데요. 지금 현재는 일단 단기적인 어떤 바닥권까지는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한 16,000원대 중반까지는 좀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 문제는 지금 거래량이 좀 동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도 같이 해서 매도를 계속해서 해주는 모습이라 수급도 좋지 않고요. 따라서 일단은 16,500원 지난 9월 달에는 물론 15,000대까지 갔습니다만은 일단은 16,500원 정도 수준까지 매물대가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일단 매수가까지 오면은 일단 비중이 30%인데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해화학 일단 매수가 오면은 정리하고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16,500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가격이니까 메모 좀
좀 잘 해두시고요. 이상으로 6208님 문자였었고요. 계속해서 1516님의 종목 볼게요. 이렌텍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네요. 6,560원의 매수가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6,390원. 이분도 역시 재미 보고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20% 정도 들고 계신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이요. 앞으로 기업의 성장 전망 그리고 길게 좀 장기 보유해도 되냐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딱 매물대에 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동사가 지금 매출 비중의 한 90% 이상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매출처가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전제품의 배터리 팩을 만드는 업체인데 삼성전자의 납품을 90% 이상 하고 있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지금 마진율이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반등이 있었는데요. 반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 쪽에서 전기차 좀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좀 테마로 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주가의 흐름, 수급적인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번에 그 좋지 못한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반등의 지금 흐름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시장 대비 좀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 매수 주체가 아직까지 좀 나오지 못하고 테마도 어느 정도 좀 식은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시점인데요. 일단은 지금 그 매물대에 지금 부딪혀 있기 때문에 7,000원과 한 6,500원에서 7,000원대 매물대에 지금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물이 지금 출회가 되는 시점에서 저는 21선의 지지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신다면은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2,000원의 지지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과 좀 상당히 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5,900원대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6,200원의 이탈이 있다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나서 다시 지켜보시는 흐름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고 21선을 좀 강력하게 지지를 한다면은 그때 어느 정도 지금 하반 경직을 보여주고 저항대를 뚫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좀 응축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6,200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고 21선 그 후에 지켰는지 좀 확인을 하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6,200원 라인 잘 보십시오. 이상 이렌텍에 대한 종목 상담이었고요. 계속해서 5991님의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코엔텍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 봐요. 매수가를 이제 잘못 보내셨다가 문자를 재차 두 번째 보내주셨는데 3,500원대여서 저도 한참 찾았습니다. 2,380원이라고 다시 수정해서 보내주셨네요. 100%나 이 종목 소위 말하는 올인을 하고 계신데 진단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하죠. 지금 현재가가 2,280원이니까 이분도 역시 조금 마이너스예요. 네. 일단 100% 비중이라는 게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아마 이제 대선 관련해서 이제 정몽준 대표의 그런 테마로 이제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급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차트상으로 일봉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일봉 지금 보고 계신데 현재 지금 급등 이후에 어떤 주가가 계속해서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인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지 않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세를 한번 준 이후에 지금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일단 매물대가 가장 많은 부분이 약 2,000원, 1,800에서 2,000원 사이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껴 있습니다. 대략 한 28% 정도 비중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추가적으로 2,000원 초반까지의 하락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 바닥 구간이 한 1,800원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약 1,400원, 1,500원대로 다시 한번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 한번 재차 동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어떤 세력의 유입이 좀 필요하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때는 지금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정고점 부분이 2,700원까지 갔을 때 차익 실현 한번 1차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정고점 부분에서 상승할 경우에 줄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리스크 관리 가격은 1,800원 매물대 이탈하는 가격에서는 일단은 아쉽지만 자르고 일단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코인텍이 참 그래요. 전 고점까지 가야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어쨌거나 2,000원 초반 무너지면은 더 깊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좀 붙어서 HTS를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계속해서 6858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한라건설을 매수하고 싶으신가 봐요. 적정 매수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차트를 보니까 신고가를 막 내다가 약간 지금
지금 조용한 건설주가 많잖아요. 또 네. 중소형 건설주만 해도 사실은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종목 전체는 괜찮습니까? 예, 한라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중견 건설사 중에 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만도의 최대 주주로 있죠. 예, 만도의 지분이 23%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만도의 성장성이라든지 매출 증가율, 그다음에 실적 개선세를 좀 확인해 보신다면은 앞으로 이제 지분법 이익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SOC의 사업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뭐 주택 미분양이 좀 많고 이런 뉴스들이 많은데, 저는 그 주택 쪽보다는 SOC 부분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액은 좀 확보해 둔 상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중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또한 지금 매출액과 지금 지분법 이익 쪽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오늘 같은 21선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일 수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중을 보신다면 너무 큰 비중을 한 번에 들어가시기보다는 네네. 일단은 소량 비중을 먼저 편입을 해놨다가 발만 담궈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좀 추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차트의 흐름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고가를 내는 흐름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진짜 밀렸는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 09년 8월의 고점 부근과 지금 일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대이기 때문에 한 번은 부딪히고 나서 아래쪽으로 이제 그 하방 경직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야 이제 저항대를 쉽게 뚫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매수가는 제가 22,000원대 초반 21선 가격 정도로 지금 잡고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추세가 이탈될 수 있는 가격인 19,500원에서 800원 정도 가격이 조금 강하게 매도세로 이탈이 된다면은 그때는 그 손절을 하시고 나서 좀 시장을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한라건설 매수가는 한 22,000원 부근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고 손절가도 함께 언급하셨으니까 잘 적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5760님의 종목인 기아차 한번 볼까요? 오늘 자동차주도 실적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55,000원에 이미 매수를 하셔서 지금 수익을 좀 쭉 보고 계신 중인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절반은 50%가 이 기아차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분인데 기아차가 6만 원을 한번 찍고 나서 재차 6만 원이 이렇게 힘이 드네요. 네. 일단 아무래도 6만 원은 좀 심리적인 저항선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올해 그렇습니다. 뭐 글로벌 경기가 계속해서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지금 저희가 뭐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미국의 경기 회복 여부를 이제 예상을 해보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IT 쪽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자동차 쪽도 상당히 좀 앞으로 이제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유망한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지난해 유럽 쪽에서는 이제 도요타의 판매 실적을 이제 제치면서 아시아에서는 뭐 1위 업체로 또 등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그런 탄력적인 흐름은 계속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좀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면 일단은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단식의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최근에 1월 들어서 소폭 상승을 하다 6만 원 찍고 다시 소폭 이제 매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일단 구정 전까지는 뭐 큰 폭의 상승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지금 현재 5만 5천 원의 매수가기 때문에 수익 실현 지금 일단 하지 마시고요. 6만 원대 이상에서 한번 차익 실현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첫 번째 투매가 나오는 날 물량을 일단 다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거래량 봐서는 어떤 투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빠지고 있는 것인 만큼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실리면서 매도가 나오는 날이 아마 전량 매물을 던지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거래량 실리면서 크게 빠지는 날 아니고서야 일단은 좀 들고 있자 6만 원 일단 가는 거 좀 보자. 기아차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관심 종목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께 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그런 문자가 나왔습니다. 끝번호 3711 쓰시는 분이요. 대학 들어가시는 아드님의 적금을 찾은 돈이 400만 원 정도 있으신데 장기로 좀 보유할 수 있는 이 400만 원 갖고 어떻게 좀 불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 강력한 종목 추천 좀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자 보고 난 다음에 뭐 급히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믿을 만한 종목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다음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인터넷 이제 포털 업체죠. 지금 양호한 지금 매출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진율도 한 30%에 육박을 하고 마진율이 상당히 좀 개선된 종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뭐 주가가 좀 급등락이 심한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봤을 때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차트 흐름 먼저 보시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신다면은 작년에 그 신고가를 내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조금 급락의 흐름을 보여준 시점이 있었는데 조금 그 광고 부분, 그러니까 광고 마진율이나 광고 단가 부분에서 좀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우려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긴 하였지만 좀 예상과 달리 좀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이내 곧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지금 상승 패턴이죠. 상승 패턴인 대칭 삼각형의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네, 이거 좋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승에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올 경우 그 방향으로 지속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저는 시장의 상황이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영업력이라든지 실적을 봤을 때는 지금 뚫어낼 수 있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한 지금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81,500원 정도의 지금 저항선을 뚫어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점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이게 길게 들고 있으면 이제 정말 말씀하신 목표가 9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시장의 흐름이 이 시점에서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저는 중장기적인 추세를 타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가격인 77,000원만 확실히 정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리스크가 큰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다음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자, 다음 95,000원 목표가 제시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절가 77,000원도 일단은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무작정 종목이 오르기만 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말이죠. 이제 계속해서 최희순 대리님께 공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 자, 대학 들어가는 아드님 400만 원 어느 종목에 넣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안정성이 좀 높은 종목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안정성이 높다라는 부분은 일단 대형주 중에서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가격 부담이 크게 없는 그런 종목 중에서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으로 LG이노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 달에 19만 6천 원 찍은 이후에 최근에 뭐 약 한 12만 원대 기록하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업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LED 부품을 생산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가 상승의 상승 탄력의 어떤 모멘텀을 받지 못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14만 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14만 원 정도 수준에서 크게 높지 않은 가격이라면 일단 분할 매수 대응으로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한번 매수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비슷한 종목인 삼성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기관 순매수 상위 1위 종목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1,4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약 250억 정도, 토탈 1,650억 정도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투신권과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좀 일부 외국인들 차익 실현도 나오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전고점 부근이 뭐 16만 원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현재 지금 13만 원 전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등록금 마련이면 대략 한 뭐 2월달, 뭐 3월달 정도, 2달 정도 보신다 그러면은 목표가 한 15만 원 정도 설정해 놓으시고 한번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STX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주회사요. 네, STX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주봉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TX 주봉인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약 한 뭐 횟수로 뭐 3년 이상 지금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최근에 다시 200일선까지 지금 근접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도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업종, 삼성, 뭐 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뭐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보다는 주가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1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더 오르고요. 그렇죠. 예. 오늘 추가적으로 물론 마이너스까지 이제 하락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좀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 따라서 일단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도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세 종목 모두 다 약간은 눌릴 때 사라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길목을 좀 지켰다가 좀 네. 한 2, 3일 정도 조정 이후에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로 사면은 수익 괜찮을 종목 LG 이노텍, 삼성전기, STX 그리고 다음까지 전문가 입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분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 코스피는 동시호가에 접어 들어갔고요. 2110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돼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은 날 종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